종덕과 현덕, 중덕과 정덕 법계 품서식이 조계사에서 봉행됐습니다. 법계를 받은 스님들은 불조 해명을 이어 정진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조계종 행자교육의 역사와 발자취를 담는 행자교육원 30년사 편찬위원회가 발족했습니다. 불기 2566년 부처님 오신날을 앞두고 광주광역시 도심 봉축탑이 불을 밝혔습니다. 포항과 영천, 부여 등에서 봉축 전등법회가 이어졌습니다. 제주 4.3 당시 상대적으로 불교계 피해가 컸던 데는 서북 청년단의 만행에 종교 탄압 성격이 내포됐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고대 역사문화권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기본계획이 처음으로 마련됐습니다. 문화재청이 2026년까지 시행할 제1차 역사문화권 정비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5일 금요일 BBS 뉴스입니다. 조계종의 1급 승가고시를 통과한 스님들이 종단을 실질적으로 이끌어 나갈 종덕과 현덕법계를 품서받았습니다. 새 가사를 수화한 스님들은 불조 해명을 바르게 이으며 화합과 수행으로 정진하겠다고 발언했습니다. 보도에 홍진호 기자입니다. 여기 모인 대중들은 신명을 바칠 것을 서원하겠습니까? 서원하겠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봉축하는 오색연등이 장엄된 조계사 대웅전 앞마당. 종덕과 현덕법계를 품수받은 스님들이 불조의 해명을 이어 종단 발전에 매진하겠다고 발언했습니다. 소원컨대 불조 해명을 바르게 잇겠나이다. 화합과 수행으로서 종단 발전을 위해 용맹전진하겠나이다. 조계종 법계위원회가 1급 승가고시를 통과한 비구 25명과 비구니 21명에게 각각 종덕과 현덕 법계를 품수했습니다. 종덕과 현덕 법계는 종단의 중진이자 지도자급에 해당하는 법계로 법계 종덕부터 교구본사 주지 등을 맡을 수 있습니다. 종덕과 현덕의 법계를 품서받는 것은 종단 지도자의 위치에 오르는 것이니 더 높은 지위와 권한은 책임과 의무가 따르는 것이다. 1급 승가고시에서 전체 수석을 한 묘강스님과 좌우스님이 종덕, 현덕 법계 품서자를 대표해 법계증을 수여받았습니다. 새로운 법계에 따라 새 가사를 수화한 스님들은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상구보리 하와 중생을 되새겼습니다. 내적으로는 청장함을 갖추고 외적으로는 걸림없는 자제의 방편을 원만히 갖춘다면 종도들이 기관인 동시에 진함이 될 것입니다. 조계종 법계위원회는 오후에는 3급 승가고시에서 합격한 비구 120명과 비구니 62명에게 각각 중덕과 정덕 법계를 품서했습니다. 새로운 법계와 새 가사는 더욱 큰 책임과 의무 속에 초발심을 되새기는 계기가 됐습니다. 조계종에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조계종 교육원이 실시한 1급 승가고시에서 비구 묘강스님, 비구니 좌우스님이 전체 수석을 차지했습니다. 고시위원장 수진 스님은 어제 법계 품서식에 앞서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에서 1급, 3급, 4급 승가고시 수석 합격자들에게 표창장을 수여했습니다. 비구 능현 스님과 비구니 법현 스님, 비구 서루 스님과 비구니 진하 스님은 각각 3급과 4급 승가고시를 수석으로 통과했습니다. 수진 스님은 격려사에서 모든 종도들의 표본이 될 수 있도록 신심과 원력을 다하는 올곧은 수행자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조계종 행자교육의 역사와 발자취를 담은 자료집을 발간할 행자교육원 30년사 편찬위원회가 발족했습니다. 조계종 교육원은 통합종단 60주년과 행자교육원 개원 30주년을 맞아 행자교육원 30년사 편찬위원회를 발족하고 1차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편찬위원장인 교육원장 진우 스님은 행자교육원 30년사 발간이 종단 전체 교육 문제를 재검토하고 좀 더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행자교육원 30년사에는 1991년 개원과 교육원 설립에 이르는 과정에서 큰 업적을 남긴 종단 원로 스님들의 역할이 비중 있게 다뤄질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를 위해 위원회는 원적에 든 보성 스님과 종진 스님에 대한 회상과 전 전계대화상 성우 스님, 현 전계대화상 무관 스님, 송광사 율주 지현 스님 등을 비롯해 비구니 스님들이 행자교육원 설립과 운영 발전 과정에 얼마나 힘을 기울였는지 등에 대한 구술 인터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불기 2566년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광주광역시 도심에도 대형 봉축탑이 불을 밝혔습니다. 참석자들은 하루빨리 감염병 사태가 종식되고 평화로운 일상이 찾아오길 발언했습니다. 빛골 관등회 봉축탑 점등식 현장을 광주 BBS 김종범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익산 미륵사지 석탑을 형성한 20m 높이의 대형 봉축탑이 찬란한 빛을 뿜어냅니다. 불기 2566년 부처님 오신 해를 앞두고 빛골 관등회의 서막을 알리는 봉축탑 점등식이 광주 5.18 민주광장에서 봉행됐습니다. 점등식에는 비가 내리던 궂은 날씨에도 광주 불교연합회장 도성 스님을 비롯한 지역 불교계와 정관계 인사, 신도 등 사부대 중 200여 명이 동참해 봉축탑에 불을 밝히며 조속한 일상회복과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사바세계에 두루 퍼지기를 기원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 큰 아픔을 겪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 기쁜 일의 말을 전하고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헌신하시고 있는 의교인들에게 봉축탑 점등과 탑돌이 등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 참석자들은 올해 부처님 오신 날 봉축 표어처럼 하루속히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희망이 꽃피는 일상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발언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받은 모든 이들에게 위로의 마음을 전하고 앞으로 새로운 삶 우리 모두 지혜롭게 만들어 갔으면 합니다. 우리 광주 시민 모두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되어서 어려운 상황을 헤쳐가고 있는 시민 모두에게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낼 수 있도록 하는 좋은 기회가 되리라 믿습니다. 광주에서는 5.18 민주광장에 이어 광천터미널과 북구청, 수안 호수공원, 광주공원 일대에도 봉축탑이 설치됩니다. 또 다음 달 10일까지 광주천에서는 전통 한지로 만든 40여 개의 전통등을 선보이는 전시회도 열립니다. 오는 30일에는 5.18 민주광장에서 빛골 관등회의 본행사인 관등법회가 봉행되고 이어 봉축행사의 하이라이트인 연등행진이 펼쳐집니다. 연등행진에서는 대형 장엄 등을 비롯해 광주 지역 사찰과 불교단체들이 준비한 형형색색의 전통등이 광주 도심을 화려하게 수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BBS 뉴스 김종모입니다. 포항불교 사암연합회와 포항시청 공무원불자회는 포항시청 앞 광장에서 부처님 오신 날 봉축탑 점등식을 봉행했습니다. 포항사암연 회장 덕화 스님과 회원사찰 4부대 중 신행단체 대표 등이 함께한 점등식에서 덕화 스님은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에게 위로를 건네며 빠른 일상 회복을 기원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밝히는 봉축탑의 불빛이 우리 53만 포항 시민들이 마음에도 함께하여 코로나 이전에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부처님 전에 합정 기원드립니다. 점등식에서 포항사암연합회는 종립대학 위덕대 재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하며 인재 양성에 힘을 보탰습니다. 경북 영천불교연합회도 영천시민회관 앞 광장에서 불기 2566년 부처님 오신 날 봉축 점등식을 봉행했습니다. 조계종 제10교구 본사 은혜사 주지 덕조 스님과 영천불교연합회 회장 성본 스님을 비롯한 회원사찰 스님과 불자들은 등불을 밝히며 질병과 전쟁 없는 세상을 발언했습니다. 부처님의 등불이 마음에 잘 새겨져서 좋은 기운 받으시고 앞으로 더 시민들을 자주 볼 수 있는 불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많은 지역민들과 불자들과 덕으로 실천하는 그런 스님들이 되었으면 하고 저희 역시 다짐합니다. 이 희망이 꽃피는 일상이 이 영천에서 우리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영천불교연합회는 불법 홍보에 앞장선 분들에게 감사패를 수여하고 영천시에 1,000만 원 상당의 사랑의 실버카를 기증하며 지역사회에 자비를 전했습니다. 충남 부여불교 사암연합회는 국립부여박물관 앞에서 불기 2566년 부처님 오신 날 봉축기념 점등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점등식에는 부여불교 사암연합회장인 고란사 주지 태설 스님을 비롯한 연합회 회원 스님과 신도 등 최소 인원만 동참해 아기 부처님 모양의 연꽃 등에 불을 밝혔습니다. 태설 스님은 오늘 밝힌 이 등불이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치유의 등, 화합의 등, 희망의 등불이 되길 간절히 기원한다며 하루빨리 다시 희망이 꽃피는 일상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부여불교 사암연합회는 오는 30일 오후 2시 부여 정림사지 일원에서 부처님 오신 날 봉축법요식을 봉행할 예정입니다. 해방 후 최대 비극 제주 4.3 사건에서 서북청년단의 만행은 사건의 단초를 제공하면서 지역민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겨줬는데요. 4.3 당시 제주 불교계의 인적, 물적 피해가 컸던 건 이 서북청년단의 범죄가 종교 탄압 성격을 띠고 있어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주 BBS 이병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 4.3 사건에서 이른바 학살 전위대로 활약한 서북청년단. 빨갱이를 때려잡는다며 방공투사를 자처했던 것은 한반도 서북 지역 지주의 자제들이었다는 배경이 깔려 있습니다. 월남한 청년들이 방공의식을 바탕으로 학살에 앞장서 가담한 데는 1948년 5월 단독정부 수립을 위한 선거가 있었고 그들의 사상적 지도자는 바로 한경직 목사로 그가 세운 영락교회는 서북청년단의 직결지가 됐습니다. 서북청년단의 만행이 편향적 신념에서 비롯됐다는 사실이 결국 한경직 목사의 증언에서 드러났다고 양심 있는 기독교계는 지적합니다. 한경직 목사가 자기 목소리로 실제로 얘기를 했고요. 여기서 밝힌 것처럼 서북청년회가 영락교회 청년들을 중심으로 조직됐다고 하는 점, 그리고 이 청년들이 제주도 4.3 사건을 진압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고 하는 점을 주장한 것입니다. 단독 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이승만 정부 세력과 한경직 목사는 공산주의를 괴물로 치부하고 그들의 괴멸이 곧 종교적 축복이라는 믿음을 서북청년단에게 심어줬다는 것입니다. 결국 북한 정권으로부터 삶의 터전을 잃고 온 서북청년단의 복수심은 비뚤어진 신앙심과 결부되면서 제주도민들에게 극악무도한 분노의 표출로 이어졌습니다. 그들을 어떻게 봉기 세력으로 규정하고 학살을 하는데 이 정점은 이승만 대통령, 우리가 아는 조병욱, 어떤 신생 대한민국 정부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지도부인 사람들이 이제 기독교인인 거죠. 이정훈 제주 늘푸른교회 목사는 BBS 제주불교 방송에 출연해 제주 기독교인으로서는 처음으로 제주도민들에게 공식적인 사과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기독교인의 한 사람으로서 도민들에게 그런 깊은 아픔과 상처를 준 것에 대해서 너무 죄송하게 생각하고 아직까지도 또 안타까운 것은 우리 제주도 내의 교회가 그것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사과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참 아쉽게 생각하고 이정훈 목사는 서북청년단이 양민을 학살할 때 집안에 십자가나 성경이 있으면 그 집안이 무사했다라는 증언 사례도 일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제주 4.3 사건 당시 불교계는 타 종교에 비교해 80% 이상 많은 피해를 받습니다. 제주 4.3이 종교에 의한 타 종교 탄압이 성격을 띠고 있다는 분석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제주에서 BBS 뉴스 이병철입니다. 생명나눔 실천본부가 불교 예술인과 교육인, 기업가 등 10여 명의 홍보위원을 위촉하며 생명나눔 동참 활성화를 위한 본격적인 홍보에 착수했습니다. 생명나눔 실천본부는 서울 종로구 본부 사무실에서 신규 홍보위원 위촉식을 가졌습니다. 신임 홍보위원회는
전영자 불암사 신도회장과 마하무용단 서은희, 왕순희 단원, 이창준 광동중 교감, 김부석 대륙공업 부사장 등 11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생명나눔 실천본부 이사장 일면스님은 어려운 사람, 아픈 사람, 죽어가는 사람을 어떻게 하면 한 명이라도 더 살릴까 고민하고 있다며 모두를 부모 형제라고 생각하며 자비의 손길을 많이 퍼뜨려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경북 포항의 천연고찰 고석사에서 산신탱화 점안식이 봉행됐습니다. 점안식은 조계종 원로의원인 시무스님을 증명법사로 진행됐으며 고석사 주지 금담스님과 사부대종이 참석해 불사회양을 축하했습니다. 이번에 봉안한 산신탱화는 국가무형문화재인 불화장 이수자이자 부산 황룡사 주지인 정견스님이 제작했습니다. 포항 장기면에 있는 고석사는 신라 선덕여왕이 해능국사에게 직계한 고찰로 땅에서 솟아난 큰 바위에 서광이 비쳐 그 바위에 부처님을 모셨다는 유래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고대 역사문화권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기본 계획이 처음으로 마련됐습니다. 2026년까지 시행할 제1차 역사문화권 정비 기본 계획인데요. 각 지역 문화 발전과 경제 활성화까지 앞당긴다는 구상입니다. 박성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 전국에서 권역별로 추진되고 있는 역사문화권 정비 사업은 고구려와 백제, 신라와 가야 등 8곳에 이릅니다. 문화재청은 지난해 6월 시행된 역사문화특별법에 따라 이들 역사문화권에 적용될 제1차 정비 기본 계획을 최근 발표했습니다. 역사문화권 정비 기본 계획은 역사문화권 정비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인 기반 구축, 시민 참여와 전문 인력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고대 역사문화권의 역사적 가치를 조명하고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지역의 문화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는 2026년까지 5년간 추진될 기본계획은 6개 정책 대과제와 15개 중과제, 그리고 34개 세부 추진과제로 구성됐습니다. 정비사업의 제도적 기반 구축과 조사 연구, 정비 육성 선도 유형이나 관련 산업 활성화, 시민 참여와 전문 인력 강화 등이 담겼습니다. 역사문화권의 유적, 설화, 민속 등 무형유산을 체계적으로 조사 연구해서 역사문화권의 가치를 조명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역사문화권 정비 육성 선도 사업 추진을 위해서 지침을 마련해서 지방자치단체 역사문화권 정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번 기본계획은 지방자치단체들의 개별 복원 정비 사업을 체계적으로 묶을 수 있는 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가락국 시조인 김수로왕과 허왕호를 부정하고 삼국유사 대신 일본 서기를 추정하는 역사 왜곡 문제로 불교계와 지역사회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또 획일적인 정부 정책이나 특색 없는 축제 중심의 사업 등은 문화재청이 극복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BBS 뉴스 박성영입니다. 500나한 연불 가피 성취도량 제주 삼방산 보문사가 미륵 반가사유상과 남극성 존자 점안법회를 봉행하고 수행도량으로서의 면모를 새롭게 했습니다. 삼방산 보문사는 500나한 존자를 모두 모신 가운데 남극성 존자 점안식을 봉행했습니다. 삼방산 보문사는 영주 십경 중 하나인 삼방굴사를 오르는 가피도량이자 제주불자뿐만 아니라 수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사찰로 지난 2013년부터 500나한 존자를 조성하는 불사에 나섰습니다. 삼방산 보문사는 앞으로도 부처님의 정법을 전수하고 수호하는 500나란 조성과 더불어 지역민과 관광객 포교를 위해 이바지하는 도량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습니다. 불자 서양화가 한동훈의 개인전 비욘드가 부산 해운대 문화회관에서 개막했습니다. 오는 20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회는 새벽녘에 담긴 고요함과 긴장감, 평온 등의 이미지로 본질 너머에 있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백혈병 투병 중에 사경 수행을 해온 한동훈 작가는 추상과 구상의 경계를 허무는 작품 30여 점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조계종이 수행정진하며 시대 방편으로 중생교화에 나설 스님들의 법계 품서식을 가졌습니다. 어제 서울 조계사 대웅전에선 종덕, 현덕 법계 품서식과 중덕, 정덕 법계 품서식이 차례로 이어졌고요. 품서식에 앞서선 승가고시 수석 합격자 포상식도 마련됐습니다. 법계를 품수한 스님들에겐 출가할 때 상구보리 하와중생의 서원을 되새기는 시간이었고 승가의 여법한 위의를 지켜본 불자들에겐 신심을 다지는 의미 있는 자리였습니다. 이상으로 4월 15일 금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